자, 교재에서 46쪽 일과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있는 부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일과 에너지의 정의와 기본적으로 구하는 요령들은 예제를 통해서 좀 구경을 해봤어요. 기억이 잘 나나? 예제 안 해. 그러니까 문제도 이제 풀어보고 하면서 익히는 게 필요한 거지. 기본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다 사실 더 없어. 그런데 요거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 더 공부해야 돼라는 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빠르게 정리. 물체에 힘이 가해지고 그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변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변이값을 가지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해당 물체는 그 힘으로부터 E를 받는다라고 했고요. 그거는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크기를 구하며 줄 단위를 쓰고 스칼라량 취급을 하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하면서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뿐인 거지. 일 값은 플러스 얼마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얼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세타 값이 힘의 방향과 실제로 문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90도 이상으로 각도 차이가 나면은 코사인 120, 코사인 180 이런 거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값의 일도 있을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면은 그러면서 물체가 하나의 움직임을 가지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힘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면 자, 일 구할 때 요령 내지는 주의사항 물체가 여러 개의 힘을 받고 있을 때에는 특정 기간 동안에 각각의 힘이 해준 일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연습으로 한 물체가 F1, F2, F3 중력의 수직 항력 막 힘 5개 막 이렇게 받으면서 움직이는 경우 각각 힘들에 의한 일을 구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각각의 힘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힘들에 합력이 해준 일의 양이라는 것도 구할 수도 있다. 합력이 해준 일도 구할 수 있기는 한데 그 합력이 해준 일들을 구할 때 매번 합력을 구하고 일을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 힘들이 한 일끼리만 합해줘도 된다라는 것이 일 구하는 여러 가지 힘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물체가 받은 이 일을 구하는 또 다른 요령이라고 했어요. 야, 이거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짜예요, 가짜. 그 합력해준 일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써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낙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러는데 이제 또한 에너지, 우리가 다룰 에너지라는 것은 크게 세 종류의 에너지를 일단 다루자. 바로 이어서 나올, 곧 나올 단원에서는 열 에너지라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EK 또는 K,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EP 또는 P,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라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구하는 방법을 외우자. 포텐셜 에너지는 mgh 구한다고 외우자. 역학적 에너지는 2개 더한다고 하자. 그러는데 일단은 외우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이 표현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인데 둘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지구하고 물체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줄줄줄 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는 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요거까지 하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조금 더 하는 게 요게 가끔 문제로 나오기는 해요. 일단은 이것부터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응용하는 식으로 더 확장을 하고요. 그랬을 때 핵심 물체가 받은 이 일이 에너지 변화량과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것이 물체가 받은 어떤 일로 표현되는가? 먼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어떤 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물체가 받은 힘들을 오히려 하나도 빼주면 이렇게 깜빡해서 빼먹는 순간 틀리는 거고 전부 다 더해야 된다. 알짜 힘에 의한 일, 물체가 받은 힘들에 의한 일 다 더한 거 해서 시그마 표현을 썼고요. 자, 요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어떤 이일로서 계산을 다시 할 수 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mgh라는 값이 얼마였다가 또 얼마로 바뀌었다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의미상으로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에 부호를 바꿔주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어떠한 일만큼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물체가 받았을 다양한 힘 중에 혹시 중력도 있었다면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에 의한 일로서 얘기를 하자. 설명할 땐 이렇게 씁니다. 운동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물체가 받은 모든 일에다가 중력의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될 거니까 여기 들어있었을 모두 더한 여기도 있었을 중력이 한 일이라는 거를 도로 빼는 거니까 한마디로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한 일의 총합이다 라고 딱 얘만 빼주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까지 일 에너지 정리의 세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특히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 값이 계산해보니 중력 빼니까 뭐 나머지 힘들이 한 일 0 나오네. 그러는 경우를 언제나 맞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식으로 설명한다고.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내가 물리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죠. 왜? 무려 법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법칙이 아니야. 그죠? 0일 때도 있고 역학적인 변할 때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물리에서 얘기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칙은 아닙니다. 질문? 제외한 거면 뭔 말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봐야지. 이거 묻고 뭘 하냐. 그죠? 항상 예시 문제를 계속 우리는 접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불과 같아서 점점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쩌라고. 사랑은 마치 불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변 개념이 많이 필요하죠. 아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혼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춥기도 하고 움츠러들고 그러는데 불 곁에 있으면 사람이 활동적이 되고 막 그렇게 하긴 하지만 반면에 뭐 거기에만 너무 빠져들면 타 죽죠. 뭐 그러는 것처럼 이게 인생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거기에 빠졌으면은 뭐 그게 사라졌을 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들도 여러분한테 얘기는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와 닿아요? 아 모르죠. 해봐야 됩니다. 겪어봐야 아 그 소리가 이 소리구나 알아요. 그러는 것처럼 적절한 예가 또 뭐 없나?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중학교 다니고 막 이랬을 때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겪는 수험생활, 고3 생활, 뭐 재수생, 삼수생들 뭐 이런 경우들도까지 포함해서 수험생활 되게 힘들다 지옥이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큰일 났네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런 생각 했어요? 아니죠? 뭐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오겠어 싶었는데 겪어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그런 것처럼 힘드네 뭐 그런 생각 하는 것처럼 겪어보기 전엔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일단은 알고 나서 예제 문제로 접근해보고 그리고 다시 와서 요거 내용 똑같은 얘기 다시 들으면은 그때는 들리는 말이 다를 겁니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이 얘기를 결국에 종합하면 이거네. 그 얘기 가지고 계속 문제 풀고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 다시 이거 의미를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7쪽에 일에너지 정리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 요약을 해놨고요. 그 옆에 날개 가생이 부분에는 굳이 몰라도 되는 거기는 한데 몰라도 수능 문제는 풀 수는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참고사항 옆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읽어보면은 그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고 그냥 참고 자료도 있기는 한데 이런 거 구분하면서 근데 요거는 수능에는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외력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나오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다시 얘기하자면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예외가 너무 많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 증가했는데요. 100줄 증가했는데요. 50줄 증가했는데요. 마이너스 20줄 변했는데요. 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문제 풀면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성립함으로 이런 식으로 푼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그 경우가 어떠한 때냐? 가장 유명한 거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경우 공기정화청 없는 공간을 자유낙하하는 경우 그 역작용 내가 밑에서 물체를 공기정화 없는 공간에서 위로 던졌을 경우 위로 던졌다라고 해가지고 연직 투상 운동이라고 해요. 그거나 합쳐서 던져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든 동안에 또는 조금 비스듬히 던져도 괜찮아요. 포물선 운동, 비스듬히 던져서 올라가는 또는 내려오는 모든 구간에 이런 경우들은 이거는 깊이 따지거나 계산할 필요 없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치고 문제 풀어도 돼 라는 걸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마찰 없는 빗면에서 마찰 없고 공기정도 없을 때 미끄러지는 경우 여기서 내가 구슬을 빵 튕겨서 이게 올라가는 경우 튕겨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든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마찰 없고 공기정 없는데 빗면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고 하고요. 단독으로 빗면이 약간 중간에 변화를 겪어서 공면이 되어 있었을 때에도 공면이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에도 역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다 된다. 크게 자유낙하 연직투상 운동은 빗면에서 공면에서의 운동. 조금 더 줄이면 어쨌든 던져서 날아다니는 경우 어쨌든 공면 또는 빳빳한 공면, 판판한 공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모두 역학적 에너지 단독 물체에서는 보존되려니 생각을 하자. 왔다 갔다 하다가 뭐랑 충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체들이 줄로 엮여서 함께 움직이는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경우는 모두 역학적으로 보존된다라고 하자. 자, 예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면은 예제 52쪽에 55번까지 갑시다. 예제 52쪽에 55번 보면은 자, 풀기 그래도 어느 정도 만만한 문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마찰이 없는 빗면이 있어요. 각도 안 가르쳤어요. 몰라도 돼. 그걸 뭐하러 알아. 그러면서 공기정도 무시할 거래요.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따졌을 때 라주이치 지점일 P에 정지해 있던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당연히 잘 미끄러워서 지면으로부터 높이 H지점에 스몰 H지점에 Q에 도달하면 적당한 속도 V/s가 될 텐데 그 V를 알고 있는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봐라 그랬습니다. 표현해봐라 얘들아. 자, 이런 거 보면은 마찰 없는 빗면에서 공기정 없이 물체가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네 라고 생각을 하고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j 또 mjh가 보존된다, 일정하다 라는 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자. 이걸 요령으로 구하면 좀 더 빨리 풀 수도 있지만 뭐 정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풀이하는 요령 생각하면은 얘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매 순간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될 거기 때문에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 한번 구하고 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 한 번 더 구해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 그냥 구하는 거야. 속도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0. 빗면이 어쩌고 저쩌고 됐고 높이가 라지 h면 질량 안 그려줬네. m이라고 일단 놓기는 할게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현재 mg 라지 h가 됩니다. 그거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 이게 얼마냐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고 구합시다. 이 순간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무관하게 속력이 V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높이는 스몰 h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스몰 mg 스몰 h 이게 얼마니? 아, 나는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쓸 수는 있어 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이때 저때 구하면은 이때 저때 구한 값이 보존이 됐었어야 되겠다. 같겠네? 한 다음에 이제 2항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모든 모든 항에 m 들어가니까 질량 나눠주고 2항에서 g, h 2분의 1 v 제곱 루트 이렇게 생긴 거 골라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구하는 것이 55번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얘기고요. 이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것인데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을 것이므로 라는 설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나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게 일단의 정석이다 라고 가자. 어쩔 때는 기본 원리 따라가는 것이 어떤 요령 부리는 것보다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와 같은 경우가 63번에서 나오네요. 한 장 넘겨서 54쪽 63번 문제 보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곡면에 수레가 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얘가 특별히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안 받는다네. 자, 문제 읽어보고 최종 C점에서의 높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계산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좀 풀어볼까요? 머릿속에서 개요가 잡혔고 계산 과정이 문제다라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쭉 전개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은 요런 곡면이 있는데 물차가 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요런 운동을 할 때 공기저항 없이 어떠한 마찰도 다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면서 공기저항 마찰 무시만 하면 안 돼요. 그렇긴 한데 내가 얘를 톡톡 쳐줄 거야. 이런 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러이러한 아무런 힘도 받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곡면에서 이동할 때 이거는 매 순간순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야 라고 확신해도 괜찮아요. 수능에서나 이런 시험에서 요건 몰랐지 하면서 이상하게 막 꼬아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A 상황, B 상황,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개별적으로 구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2분의 질량 모르는데 M이라고 치고요. 운동에너지 포텐셜이 MGH이긴 한데 운동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 2V의 제곱이니까 나는 이거를 2mv 제곱 플러스 mgh라고 암산하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그 의미를 살려서 쓰는 게 오히려 약분이 안 돼 있어도 오히려 나중에 계산 더 할 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 2분의 1에 m의 2v의 제곱은 그래도 계산합시다. 4v 제곱을 그냥 쓰면 이상하니까 그래도 괄호로 이렇게 묶어놓자. 2분의 1 m 4v 제곱 이렇게 쓰면 너무 이상하니까 쓰고 mgh 이게 포텐셜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2분의 1 mv 제곱에 emgh라고 쓰지 말고 mgeh라고 이렇게 의미를 mg 높이라고 묶어서 쓰자. 이때도 원래는 써야 되는데 어차피 0 될 거니까 쓸 필요 없을 거고 mg 라지 한 각 지점에서의 나름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한 것이 같다, 모두 보존되었다 라고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물렸죠? 지금부터는 수학인데 그렇다면 적절하게 H를 보기에 나온 표현으로 고쳐봐라 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숫자 다루는 감각이에요. 여기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연립방정식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m은 모든 항에 있으니까 지우자. 어차피 지워졌지만 다 지우자 했을 때 얘네 둘 연결해서 보니까 2분의 1 4v제곱, 2분의 1 v제곱 넘기면 2분의 1 3v제곱이라는 것은 요거 GH, 2GH 남으니까 GHO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요 GH에다가 요거 다시 GH 그대로 요걸 대입하면 2분의 1 4v제곱, 2분의 1 3v제곱이니까 요거 표현을 다시 하면은 2분의 1 7v제곱 요렇게도 쓸 수 있겠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은데 대입은 뭐 여러분 알아서 하면 되죠. 하는데 그러니까 2분의 1 3v제곱 2분의 1 v제곱은 3분의 GH라는 거를 2분의 1 v제곱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3분의 GH 2GH 3분의 6GH니까 또는 3분의 7GH구나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겠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죠. 그런데 GH 나오는 것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GG 지우면은 2G분의 7V제곱 또는 3분의 7H라고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H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거였으니까 2G분의 7V제곱도 타당한데 이렇게 표현해야지 라고 답에서는 골라주시면 되겠죠.